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늘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작은 것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 애썼는데 돌아오는 것은 무시나 서운함 뿐이었던 적이 말입니다. 그저 착하게 행동했을 뿐인데 왜 나의 진심은 늘 오해받고 때로는 상처가 되어 돌아왔을까요? 오늘은 착한 마음을 가진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착함이 만만함으로 변질되는 순간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흔히 착한 것이 미덕이라고 배웁니다. 남을 배려하고 양보하는 것이 좋은 사람의 자세라고 말이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착한 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보호하지 못하는 착함은 결국 자신을 해친다. 이는 우리가 착한 마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을 모를 때 발생합니다. 나의 친절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나의 배려가 의무처럼 인식되는 순간 여러분의 착함은 더 이상 존중받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진정한 착함은 자기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보호할 줄 알아야 타인에게도 진정한 배려를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착함이 종종 무시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는 만만하지 않은 기준이 없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말없이 베푸는 배려가 왜 오히려 관계를 망칠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여러분 중 많은 분이 갈등을 싫어하고 상대방의 불편한 표정 하나에도 마음이 아파옵니다. 그래서 말없이 양보하고 힘들어도 괜찮은 척 넘어가곤 합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조금만 더 이해하면 관계가 좋아질 거라고 믿으면서 말이죠. 하지만 니체는 인간의 본능에 대해 날카로운 통찰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존재를 지배하려 든다. 이는 불편한 진실이지만 우리가 침묵하고 모든 것을 감당할수록 상대방은 그것을 약함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나의 조용한 배려가 상대에게는 이 사람은 뭘 해도 괜찮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진심이 왜곡되지 않으려면 때로는 명확한 의사 표현이 필요합니다. 불편함을 느끼거나 선을 넘는 상황에서는 단호하게 이야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배려는 표현이 있어야 완성된다. 들리지 않는 진심은 오해를 낳고 침묵하는 따뜻함은 쉽게 잊힙니다. 여러분이 존중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조금 힘들어요. 이건 제가 감당하기 어려워요와 같은 솔직한 말들이 여러분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의 존재를 분명히 하고 타인의 존중을 이끌어냅니다. 세 번째 이야기. 모두를 이해하려 애쓰는 사람이 왜 자신을 잃어버리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은 갈등을 피하기 위해 혹은 좋은 사람으로 남기 위해 종종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헤아리고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그는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설명하며 상대를 합리화하려 하죠.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여러분은 점점 지쳐갑니다. 이해는 계속되지만 정작 자신은 아무에게도 이해받지 못하는 것 같은 공허함을 느낍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로고스를 가진 존재라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단순히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설명하며 자기 중심을 구성할 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관계에서 오직 이해하는 쪽에만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의 자기 목소리는 점점 약해지고 결국 관계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노자는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자만이 타인을 온전히 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돌보지 못하면서 모두를 이해하려 하는 사람은 결국 누구와도 진심으로 연결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내미는 이해는 자기 중심이 빠진 공허한 환대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이해는 자신을 굳건히 세운 후에야 비로소 작동합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정확히 알아차리고
그 감정을 타인과 나누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여러분의 배려는 존중받기 시작할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호의가 왜 자주 권리가 되는지에 대한 불편한 진실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선의로 도움을 주었을 겁니다. 한 번 도와주고, 두 번 이해했으며, 세 번 웃으며 넘겼을 겁니다. 처음에는 고마워하던 그들도 어느새 고마움을 잊고 여러분의 호의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거절하면 그들은 말합니다. 왜 그래? 예전엔 안 그랬잖아. 여러분은 어리둥절하겠죠? 한 번의 친절이 어떻게 그들의 기대가 되고 심지어 권리가 되어버렸을까요? 니체는 사람은 스스로를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항상 타인의 필요에 따라 움직인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호의가 반복될수록 사람들은 그 패턴을 신뢰하게 되고 그 신뢰는 곧 권리가 됩니다. 호의는 더 이상 여러분의 자발적인 나눔이 아니라 마치 책임처럼 변해버리는 것이죠.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중단의 용기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무엇을 계속할 것인가는 무엇을 멈출 것인가를 선택함으로써 명확해진다고 조언합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배려만 한다면 그 배려는 경계 없는 나눔이 되어 결국 여러분 자신을 해치게 됩니다. 노자는 그침을 아는 자가 위태로움을 피한다고 했습니다. 멈출 줄 아는 사람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호의가 누군가에게 당연한 기대가 되었다면 이제는 그 기대를 다시 건강한 관계의 자리로 되돌려야 할 때입니다. 이건 내가 원할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이건 나의 자발적인 선택입니다와 같은 표현이 차갑게 느껴질지 몰라도 그 표현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상대방을 다시 깨어나게 만듭니다. 호의는 나눔이지 헌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나눔은 여러분의 존재가 선명할 때 비로소 아름다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다섯 번째 이야기. 착한 사람이 가장 많이 듣는 말. 넌 참 좋은 사람인데에 담긴 역설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넌 진짜 착한데, 사람은 참 괜찮은데, 왜 그렇게 힘들어 보여? 칭찬 같지만 어딘가 씁쓸하고 마음에 걸리는 말입니다. 좋은 사람인데, 왜 지쳐 보이고 괜찮은 사람인데, 왜 늘 외로울까요? 스토아 철학자들은 지혜롭지 않은 선인은 결국 자기 자신을 갉아먹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기준 없는 착함이 언젠가 여러분을 필요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착한 사람은 종종 자기 역할에 충실합니다. 누군가의 기분을 맞추고 상대가 원하는 사람처럼 행동하려 노력하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지만 문제는 그 호감이 존중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착함 속에 여러분 자신의 확고한 의도나 중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노자는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그 모든 생명을 살린다고 말했습니다. 의는 겸손하고 유연하되 방향은 스스로 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지쳐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착함에 스스로의 중심이 없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말은 상대에게 편한 사람이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존중받는 사람은 그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고려의 대상이 됩니다. 그 작은 차이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라면 이제는 여러분 자신에게도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착함이 타인을 위한 연기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깊은 결단이 되었을 때 비로소 그 착함은 존중받기 시작합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진짜 배려는 왜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해 왔을 겁니다. 좋은 배려는 조용해야 해. 상대가 모르게. 다가가야 해. 내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미덕이야 라고 말이죠. 그래서 불편한 상황이나 갈등을 피하고 오해를 줄이기 위해 말보다 눈치로 관계를 조율하려 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모든 배려가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작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의 진심은 전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진실한 관계는 불편함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불편함을 피하려는 태도는 결국 관계의 깊이를 제한한다는 것이죠. 착한 사람은 종종 불편함 앞에서 침묵합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 반복될수록 여러분의 진심은 점점 왜곡되고 결국 오해만이 남게 됩니다. 철학자들은 배려를 의식의 교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상대가 어떻게 느낄지 상상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진짜로 무엇을 느끼는지를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진짜 배려는 때로는 솔직한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이 말이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저는 지금 이렇게 느껴요와 같은 한마디가 여러분의 관계를 살리고 여러분을 존중받게 만듭니다. 니체는 너의 진실이 불편하다고 해서 그것을 감추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는 배려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자신을 숨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노자 또한 과하게 부드러우면 스스로를 잃는다고 경고했습니다. 여러분의 온기가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흐른다면 그것은 더 이상 따뜻함이 아닙니다. 배려는 침묵이 아니라 진심이 오고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행위입니다. 그러니 불편함을 감수하되 그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당당히 드러내세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배려는 비로소 존중이라는 이름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7번째 이야기. 내가 해줄게라는 말이 어떻게 관계를 망치는 순간이 되는지 살펴봅시다. 여러분은 자주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괜찮아. 내가 할게.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어. 그 사람 힘들까봐 그냥 넘겼어. 처음에는 사랑과 이해, 그리고 배려에서 시작된 말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반복될수록 이 말은 이상한 무게로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상대는 점점 무언가를 요청하기보다 기대하기 시작하고 그 기대는 곧 당연함으로 굳어집니다. 왜일까요? 스토아 철학자들은 선한 의도가 항상 선한 결과를 보장하진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착한 마음이 오히려 상대방의 책임을 빼앗고 그 사람의 성장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해줄게라는 말은 관계를 편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힘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만 감당하고 여러분만 이해하며 여러분만 애쓰게 되면 관계는 더 이상 두 사람의 상호작용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일방적인 노동으로만 유지되기 시작합니다. 니체는 사랑은 지배가 아니라 힘의 균형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감당할수록 상대는 감당하지 않게 되고 결국 관계는 기울어집니다. 노자는 더 간명하게 제자리로 돌아가야 강해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누군가를 위하는 마음이라면 그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그 사람과 같은 무게를 가지고 서 있어야 합니다.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나는 여기까지만 도와줄게. 이번에는 너의 몫이야와 같은 말들이 차갑게 들릴지 몰라도 그 말이 있어야 여러분의 따뜻함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배려는 상대가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도록 건강한 경계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경계가 있어야 사람은 사람답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대신 감당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 때 비로소 관계는 단단해집니다. 8번째 이야기.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누구도 여러분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냉정한 현실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은 관계에서 스스로를 작게 만드는 법을 배웠을 겁니다. 불편한 말을 삼키고 불만을 침묵으로 덮으며 속상해도 괜찮은 척하는 법을 말이죠. 그것이 성숙이고 어른스러움이라고 믿었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모두가 편해질 줄 알았겠죠. 하지만 철학은 정반대를 이야기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자신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결국 타인에게도 돌봄을 요구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자기 존중이 없는 배려는 언젠가 타인에게 돌려받고 싶은 기대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채워지지 않을 때 상처가 되고 분노가 되어 돌아옵니다.
노자는 더 단호하게 자신을 무겁게 여겨야 세상이 가볍게 다루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아무도 여러분의 선함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존중이란 당당한 말투나 강한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내면의 깊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의 말은 짧아도 힘이 있고 여러분의 침묵은 무게를 가집니다. 니체는 너의 가치는 너의 태도에서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서 있느냐가 타인이 여러분을 대하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시간, 감정, 에너지를 가볍게 내어주지 마세요. 사람들이 무례하게 굴 때 그들의 태도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바로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지금부터는 먼저 스스로를 존중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배려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사람들은 여러분을 편한 사람이 아니라 존재감 있는 사람으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9번째 이야기. 관계를 지키려다 나를 잃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좋은 관계 하나가 인생을 바꾼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잃지 않기 위해 자신을 줄이고 눌러가며 참고 견뎌냅니다. 하지만 철학은 묻습니다. 그렇게까지 지켜야 하는 관계라면 그것은 정말 건강한 관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스토아 철학자들은 마음의 평정은 외부의 불안과 거래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자신을 조절하고 억누르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한쪽만 감당하는 불균형한 구조일 수 있습니다. 노자는 더 깊이 있게 얽매임은 곧 손실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붙들수록 상하고 얽힐수록 길을 잃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가끔 관계 자체를 목적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철학은 관계를 경험의 교차점이라고 봅니다. 내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상대가 어떤 존재인지 마주하는 자리인 것이죠. 그 관계 안에서 내가 계속해서 작아지고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나를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니체는 혼자인 시간보다 더 외로운 관계를 끊어내는 용기를 가져라고 했습니다. 관계를 지키는 일이 여러분 자신을 잃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배려가 자기 부정이 되고 이해가 자기 소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관계는 바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을 지우면서까지 이어가는 인연은 언젠가 여러분 안에 깊은 공허함만을 남길 것입니다. 그러니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기보다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방식으로 관계하세요. 그렇게 살아갈 때 진짜로 서로에게 연결되는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남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이야기. 존중받는 착함은 무엇이 다른가에 대한 최종적인 물음입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착한 사람일 것입니다. 마음이 앞서고 상대의 기분을 먼저 읽으며 도움이 필요하면 망설이지 않는 사람이죠. 하지만 예전과는 조금 달라졌을 겁니다. 더 이상 무조건 참지 않고 말할 수 없는 상황에 침묵하지 않으며 모든 부탁에 예스라고 말하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착하다는 말이 여러분을 점점 지치게 만들었다면 이제는 착하다는 말이 여러분의 존재감을 더욱 드러내는 말이 됩니다. 철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착한 사람도 존중받을 수 있다. 아니, 진짜 착함이란 존중을 이끌어내는 힘이다. 스토아 철학은 자기 절제와 자기 표현 사이의 균형을 강조했습니다. 경계를 갖춘 따뜻함, 기준이 있는 배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덕이라고 말합니다. 노자는 가장 부드러운 것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그 부드러움은 흔들리는 물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기 중심에서 흘러나오는 온기를 말합니다. 니체는 너는 누구도 닮지 말고 내가 되어라고 했습니다. 이는 타인의 기대에 맞추는 착함이 아니라 스스로를 다듬어 세상에 내보이는 선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바꿔야 할 것은 여러분의 착함 자체가 아니라 그 착함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시간을 아끼고
여러분의 감정을 인정하며 여러분의 선택을 존중하세요. 그 태도가 여러분의 배려를 더 깊게 만들고 여러분의 관계를 더 진실하게 이끌어 줄 것입니다. 착한 사람은 무시당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깊이 이해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배려하되 사라지지 말고 온화하되 흐려지지 말며 착하되 여러분 자신을 잊지 마세요. 그럴 때 여러분은 단지 착한 사람이 아니라 존재만으로도 신뢰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착함이 더는 상처받지 않고 존중으로 돌아오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어딘가에 닿았다면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스스로가 사라지고 있다고 느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그 용기 있는 나눔들이 우리 모두의 생각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도 성공 철학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